저희를 코로나 다이아몬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다이아몬드입니다. 충남 아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심송용 이숙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듣기를 소와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김혜련, 이우연 리더님 강의 많이 들으면서 초반에 열정받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열정을 저희한테 보태주신 두 분 리더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IMF 97년도 IMF 때 공무원으로 발령받아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IMF 때 아시죠? 국가 부도 사태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시작도 했지만 대부분 결혼식을 할 때 여권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저희는 여권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천만다행으로 공무원들 해외를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보탬이 됐고요. 그래서 여권이 필요 없었는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여권이 지금 장롱 속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랜 시간 아메이 비즈니스 안에 있었습니다. 네, 잘 될 때도 물론 있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길고 긴 시간을 그래도 다행스럽게 스폰서님과 같이 그 고민을 해결했고 시스템 안에서 또는 미팅 안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했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아산을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들하고 열심히 접수하고 있는 저희 엔드 사장 이숙자 리더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사라지시는 거네요. 안녕하세요. 이숙자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사업할 때 저 정말 김혜련 리더님 CD 들으면서 성장을 했고 행동하시는 모습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 사업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그룹에 제가 게스트 스피치 왔다는 게 사실 제가 굉장히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희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이제 집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택이었고 그 사택에 결혼하자마자 첫 달부터 사택에 보증금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수중에 들어왔던 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신혼 때 아이를 임신했었고 근데 20만 원, 3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시는 분들한테 신문을 가져다 주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들어와서 쪽잠을 자는 일을 몇 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한 30만 원 정도의 여윳돈이 좀 생겼거든요. 그게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전부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저희는 대전에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향이 아산인데 아산에 있는 친구가 내려와서 본인이 하던 옷가게를 하라고 제의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노를 했었는데 친구가 좋은 조건으로 나중에 벌어서 갚아 그런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빚을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른 채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영사업을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재밌게 했고요.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첫 해에는 오픈빨이라 너무 잘 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너무너무 재밌게 단골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어느 해에 카드가 통합 한도가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지갑이 안 열리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반토막도 안 되게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겠고, 그 다음에 가게를 접자니 빚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 많이 울면서 가게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 후배 스폰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저 먹고 살게 좀 해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고 고개만 딱 들면 후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아메이가 싫어요. 계속 그렇게 제가 3번을 연거푸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도 그 친구한테 절대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너가 왔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그러는 과정 중에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께서 오셨는데, 업라인 스폰서님은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예의는 있는지라 어르신이 말씀을 하시니까 마케팅을 앉아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 귀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지만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그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정직하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옷가게를 하면서 저는 분명히 제가 남대문에 가서 옷을 가지고 와서 30% 마진을 붙여야 되는 거는 저의 권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지나면 저는 그것을 정말 그냥 원가에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고를 안 갖고 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소비자들이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나는 손해를 보면서 주는데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아메이는 뭔지 모르지만 회사도 그다음에 제품도 마케팅도 정직하다라는 얘기가 제 머릿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품은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샤워하고 막 이런 걸,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20대 초반에 우리 G&H 바디 클렌저를 어디선가 친구에게 이제 받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구매하는 루트를 몰라서 못 쓰고 있어서 너무너무 아쉬웠었는데, 그걸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제품만 쓸 수 있다면 내가 회원가입해서 제품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품을 쓰는 것마다 굉장히 좋았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은행에 가서 통장에서 이렇게 잘 안 쓰는 통장을 내어줬던 것 같아요. 통장을 정리하는데 그 통장에 10,000원도 찍히고 20,000원도 찍히고 쭉 이렇게 찍혀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목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스폰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냐고, 아메이에서 나한테 돈을 넣어줬다고,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돌려줄게 그랬더니 스폰서가 제가 사용했던 거에 대한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마음이 열렸던 것 같고, 그러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가게를 더 운영할 수가 없어서 가게를 접어야 되는데, 제가 당장은 접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 아메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미팅이라는 곳, 이렇게 미팅의 자리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였냐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제 가게에 오는 엄마들은요, 아침에 나와서 아이들 보내고 나서 저희 가게에 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오늘 저녁 뭐 해 먹지? 하면서 들어가는 엄마들하고만 늘 있었는데, 사무실에 나왔더니요, 사람들 눈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한테 물어봤어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이렇게 다 살아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 당연하지, 꿈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놀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제가 자영사업을 열심히만 하면 5년 후에 굉장히 넓은 곳에 그 다음에 난 어떻게 해야지? 라고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의 모습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었고, 나는 그냥 진짜 시골에서 그 가게, 9평 가게에 앉아서 그냥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열심히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세상의 변화에 대한 거에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현실 점검에 저는 굉장히 매료가 되었었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아메이에 대한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가게를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에 제가 미팅도 나가야 하고, 미팅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게 미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미팅을 나가야 되는데, 차는 있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팅은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집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한 30분은 정말 미팅을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오늘 미팅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30분을 실컷 울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단골 주유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일단 기름을 2만 원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름이 다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조마조마했었어요. 기름을 넣고 나서 가방을 뒤지는 척하면서 어머, 제가 지갑을 놓고 왔다고.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떨리던지요. 근데 그렇게 하고 제가 기름을 넣고 갖다 드리겠다고 하고 미팅을 갔습니다. 그렇게를 제가 한 서너 차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저희가 출발부터 빚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비톡족 전화가 엄청 났었어요. 정말 어떤 날은 눈을 뜨기도 싫을 정도로 전화기를 정말 박살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날도 저녁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팅을 가면 너무너무 희망이 있는데 내 모습을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날은 정말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서 저희 집 가까운 곳에 호수공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1시간을 실컷 울었습니다. 울고 났더니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 내가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막 힘들었거든요.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차와 함께 호수공원으로 들어가야지. 그러고 시동을 딱 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수공원에 12시만 되면 불을 끄더라고요. 가로등을. 그래서 제가 울다가 불이 딱 꺼지면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겁도 많으면서 그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렸었는데요.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낮에는 남의 일을 해야 되고 저희 남편은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셋이 밤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왜냐면 저는 제품을 써야 했고 생활을 해야 했고 저희 남편 월급은 다 빚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요, 저는 아메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저한테는 비참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고 이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메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래도요, 그러는 과정 중에 제가 카니발을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미팅을 갈 때 9인승 카니발이 항상 사람들을 한가득씩 싣고 미팅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사업을 하면서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이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첫 여행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첫 여행을 갈 때도 너무너무 좋은데 저희는 사실 그때도 가난의 때가 벗어지지 않은 때라 여행을 이제 겨울에 여름나라로 가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옷도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갔던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내가 그때부터 너에게 세계를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딱 그 해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때 제가 두레그를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파이어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한레그는 저희 아파트에 있는 그 엄마들 모임이었고요. 하나는 저희 이제 가족인 올케가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친구를 가서 차에 태우고 오면서 그렇게 함께 미팅을 진행하면서 사파이어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올해 이제 15년 차, 만 15년 차가 지났는데요. 사파이어까지 재밌게 하고 나서 그 뒤에 휴 하고 쉬었더니 시간이 또 몇 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에메랄드를 도전했고 에메랄드도 벌써 5년 전에 달성이 되고 나서 또 휴 하고 지냈던 시간들이 또 지금까지 오래 왔던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저희 그룹에서 다이아몬드를 도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똑같이 도전을 했는데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두 다 성취를 하셨는데 저만 성취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한 해가 지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마음에선 굉장히 조급했었고. 그러면서 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제 올해 50대 이제 초반인데요. 작년에 저에게 갱년기가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다운이 되면서 제가 사실 열정이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인데 열정이 다운이 되면서 갑자기 막 마음이 슬퍼지고 열정도 안 생기고 그러면서 두려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아메이가 비전이었고 이렇게 정말 아메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열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때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저희 그룹에서 스키니롱롱 다이어트라 그래서 3주짜리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했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열정을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작년부터 제가 마라톤을 뛰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3km를 달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25센트 나왔잖아요. 그 25센트로 또 5km를 신나게 달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인데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마음으로 무언가 결정을 하면 저는 코로나를 다이아몬드를 가면서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주변에서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집 밖에 나오지 않았고 집에 오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저한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이 들었던 그 CD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일의 양을 많이 늘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결심을 했냐면 스케줄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를 저녁에 1번부터 10번까지 일단 번호를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만날 사람들을 쭉 적고 세세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정리를 하고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들과 무엇을 나눌까, 어떤 정보를 드릴 건가, 찹쌀파이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서 정말 가방을 양손 무겁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려고요, 되고 싶어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공은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하려고 제가 그러니까 목표를 100번 쓰기도 한 7번 정도를 쓴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100번 쓰는 거를 7번을 해도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일의 양을 늘리고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추운 겨울날 후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이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10번 순서였는데 이 친구는 항상 가면 언니 돈 없어요 이러고 제품도 써주지도 않았고 그냥 가서 본인이 바쁘니까 제가 그냥 얼굴 보고 이렇게 나오던 집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순서인데 가야 되나? 날씨는 너무 춥고 몸도 피곤하고 그냥 갈까? 하고 망설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그래도 눈도장이라도 찍고 가야지. 그래서 그 친구 가게 문을 딱 들어서서 그 친구에게 정수기 필터를 갈 때가 돼서 필터를 갈자고 이야기했더니 그날따라 그 친구가 너무 쉽게 언니 결제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거기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요, 식당을 제가 후원을 이제 거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집은 방문하기 어려웠지만 제가 이제 잡았던 것들이 이제 자영사업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식당이었는데 제가 그 가게를 갔는데 6시밖에 안 됐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날 그 언니를 꼭 보고 가야 되는데 그 가게 앞을 점을 찍고 가도 되는데 저는 언니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친구들 모임에 갔대요. 근데 제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오랜만에 찾아간 분이라서 오늘 반드시 내가 눈도장을 찍고 그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언니 혹시 제가 거기까지 가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언니도 너무 놀랬는지 흔쾌히 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남의 모임에 제가 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인가 다시 찾아가서 그 언니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쭤봤죠, 제가. 언니, 제가 왜 언니 모임에 온다고 했는데 오라고 했냐고 했더니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친구 모임에 온다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만남이 이제 시작됐고, 그분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들어갔고, 지금까지 또 이제 소비자로 잘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파트너가 소비자가 너무 없는데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그 친구가 저 밑에 지방 친구였어요. 부산 쪽에. 근데 거기를 소비자가 없어서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일단 줌을 통해서 얼굴이라도 보자. 5분이어도 좋아. 눈도장만 찍으면 내가 찾아갈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친구와 줌에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잠깐 얼굴을 보고 제가 시간 약속을 정하고 샘플을 챙기고 그다음에 카다록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부산에 내려가서 무작정 그분의 얼굴을 보고 데모도 해드리고 마케팅도 해드리고 샘플링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비자로 이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줌으로 다시 만나고 싶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젊은 친구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아이를 낳고 집에 있었어요. 그 친구를 후원을 해야 되는데 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그 친구랑 앉아서 1시간 동안 그 친구의 마음도 열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면서 그 친구에게 이제 명단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명의 친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받았고, 그 친구들의 얼굴을 아직 한 번도 지금까지도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들에게 마음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 친구들이니까 줌으로라도 만날 수 있겠지 싶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밀키트를 했어요. 음식을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밀키트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번 했고, 그 아파트는 쉽게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한 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 전달을 해주고 소개한 친구에게 사진을 다 보내주면 이 친구가 각자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음식을 갖고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전해주고 했었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과 제가 인연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실 아무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공을 들여놓은 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게 다른 곳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파트너를 후원을 가는데 거기도 이제 가게였던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거기를 갔는데 사장님한테 제품도 이야기해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옆 가게에 계신 어떤 분이 오셨는데 거기서 무엇을 막 하시다가 그분이 재빠르게 자기 가게로 가시나 보더라고요. 가는데 그분의 발걸음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발걸음을 딱 보면서 뒤꿈치를 보고 제가 어머, 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 다음날 그분에게 제가 이제 보조식품 샘플링을 가지고 그분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그분이 마침 당신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분이 정수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혈관 청소하는 제품도 먹고 싶다, 드시고 싶다 그래서 드시고 이러면서 그분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SP도 하셨고 그 다음에 딸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이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분하고 그렇게 마음의 연결이 잘 되었는지, 내가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일은 벌어지는 거를 제가 정말 많이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코로나가 오면서 두렵다라기보다 내가 매일매일 할 일, 그리고 매달 해야 할 일, 매달 채워야 될 점수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저는 저 밑에 지방의 진해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군산에도 후원을 갔었고 이랬는데 오히려 저는 코로나가 오면서 줌을 통해서 만나다 보니까 훨씬 더 쉬운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죠. 시간도 낭비 안 해도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갱년기가 오면서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었어요. 정말 이제
그동안 그렇게 용기를 못 냈던 것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말 많이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그룹에서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었고, 이제 어느 날 젊은 친구 20살인데 130kg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후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는 엄마가 안 계셨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끼니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식생활을 바꿔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병원에서 이미 이제 지금 본인이 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후원을 해줄까 하다가 제가 그러면 식사 때마다 하루에 4번씩 연락을 해서 이 친구의 식사 습관을 바꿔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이왕이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저희 정수기물도 떠나주면서 그런 정성을 보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따라왔었고 3주가 지났을 때 굉장히 건강한 몸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긴 시간을 두고 케어를 해줬어야 됐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지 못했었지만 한참 후에 그 친구 만났을 때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매달 그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막 그룹으로 이렇게 다이어트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 성격의 여러분들이 계시면서 제가 이제 한마디 이렇게 문을 던져놓으면 자기들끼리 막 너무나 재밌는 그런 다이어트 톡방이 되고 있고 그 톡방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업의 비전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행동을 해오면서 깨달아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성공은 습관이라는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습관을 바꾸고 싶은데 쉽게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그동안은 다이아몬드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딱 머릿속으로 결정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절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정말 마음으로 결정을 딱 하고요. 매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각 그룹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습관이 바뀌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계획 잡은 것들을 정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오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면 이왕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프로모션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졌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결정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좋았냐면 저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도 뭘 잘하냐고 물어보면 아직 제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늘 그게 두려웠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내가 지금 그냥 막 무언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될 행동들, 내가 이달에 해야 되는 행동들, 우리 파트너들과 어떤 일을 해야 되는 행동들을 그냥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 달 지나면서 정말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결정하면서 꼭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사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저는 분명히 내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결정하고 정말 내가 죽어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사업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사파이어까지는 사실 굉장히 재밌게 갔거든요.
사람들을 저는 그리고 재밌게 하는 게 뭐냐면 뎁스를 내려가는 걸 지금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후원을 하고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게 굉장히 즐겁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소개받아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아는 걸 썩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 혼자 있어도 굉장히 잘 노는 성격이고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한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사귀는 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훈련도 필요했었지만요. 이 사업에서 정말 희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목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목표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 도울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그게 바로 진정한 헬핑 피플이다. 몸으로 희생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성실하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많은 일로 파트너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팀워크를 만들어가자. 그걸 날마다 아침마다 다짐을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제가 목표가 분명해지니까요. 예전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서 오히려 정말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목표가 있다 보니까 생각의 시간은 짧아지고 행동과의 거리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행동으로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또 있었던 것이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결정하면서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 옳기 때문에 저 사람 이걸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면 지금은 내가 만나는 이 한 번 한 번의 스케줄이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말을 한 번 더 들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을까? 상대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상대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정말 경청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엉덩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앉아서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정말 이 사람 마음을 알아가고 이런 것들이 무언지 이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에게 중요했던 거는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갱년기가 오면서 사실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지금도 이제는 마라톤을 뛰는 게 몸의 습관이 되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오늘 하루 스케줄을 잘 해내야 되기 때문에 달렸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옷부터 갈아입거든요. 그러고 달리면요 졸면서 달린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정말 가다가 쉬고 싶다 진짜 걷고 싶다 이런 날도 있었는데 달리고 왔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감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서 오고 이런 과정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달릴 때마다 항상 목표만 생각했고 어떤 것이 가장 저에게 좋았냐면 그동안 제가 마음에 이런 내 생각이 크고 내 욕심들이 컸던 것들이 달리면서 내 힘을 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였냐면 내 힘 빼기였습니다. 내 힘을 빼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을 충분히 하고 돌아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운동을 하고부터 제가 열정이 그다음에 제 마음 상태가 정말 20대 못지않은 이런 열정을 갖고 있다고 정말 자신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진짜 25센트 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와서 마라톤 달리고 와서 항상 제가 이제 25센트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또 기분 좋은 날은 이제 스피닝도 즐기고요. 너무너무 정말 즐겁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골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정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가난으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진짜 가난은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정말 제가, 다시는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에게 이 사업을 전해줬던 후배 스폰서는 또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메이라는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스폰서님이 계신데요. 스폰서님과 저 사이에는 7분의 스폰서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제 바로 위 업라인이 그만두고 저는 또 소심해서 사람과 또 가까워지기 굉장히 어려운 성격인데 저희 스폰서님하고도 가까워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부모님 같은 존재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오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였냐면, 와, 회사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50대 아줌마인데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멋진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런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파트너들을 후원하면서 브론즈 구조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보너스를 추가해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제 사업을 이렇게 준비시켜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뀐 게 6개월만 플래티늄이 되어도 연말 보너스를 주잖아요. 이런 모든 구조들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토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아직도 다이아몬드라는 게 실감이 많이 나진 않는데 사실 9월, 10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웬 촬영들이 이렇게 많은지 생전 해보지 못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막 촬영을 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웃으라 그러면 웃어지지도 않고 억지로 씩 하고 웃고 그러면서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재밌게 막 해주려고. 그런 일도 겪으면서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부산국제영화제 서는데 놀라운 건 제가 정말 대인기피증이 있거든요. 하나도 떨리지 않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것 또한 성취의 습관이고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놀라운 거는 아메이가 사람을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입니다. 과연 정말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요즘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중학교 동창, 그 다음에 고등학교 동창, 친한 친구들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이미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을 가진 친구들이었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그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 별로였답니다. 아메이아는 이숙자가 참 별로였는데 엊그저께 친구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년이 돼 있대요. 예전엔 너무 싫고 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제품을 지가 하는 거니까 저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했는데 지금은 왠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써야 될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멋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근데 지금은 나 너처럼 되고 싶어. 나 도와줘.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정말 잘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회사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스폰서님께도 굉장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함께 온 우리 파트너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룹 시스템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아까 잠깐 스피치엔 해주신 저희 남편 저에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해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팀워크 비즈니스라는 거 너무너무 느낍니다. 여기 오니까 사실 저 굉장히 많이 부럽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팅장을 저도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두려움도 굉장히 많은 성격이지만 생각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 지금 할 일이 바로 저는 이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서 이곳에 서서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가 있고요. 생각 많이 하지 않고 행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아까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지금 1년하고 2개월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 올해 목표는 뭐냐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EDC입니다.
두 달을 9월, 10월을 잘 마무리를 했고 올해도 잘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는 내년까지 제 목표를 또 놓고 달릴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저희 그룹의 플라이 휠이 굉장히 크게 돌 것이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나게 이렇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리더님들과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저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